금요일 미국 증시가 또 폭락했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제가 좋아하는 캔들이 떠서 기대가 컸는데 금요일 시장에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다우도 무너지고 나스닥도 무너졌지만 아직까지는 강력한 지지에서 저점을 깨지 않았습니다. 현재 유럽과 미국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게 되면서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악재가 단기간에 없어질 악재가 아니라서 계속 이렇게 증시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데 기술적 반등 이후에 증시가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 기술적 반등이 나온 자리 다음에는 보통 지난 폭락장 같은 경우에는 연속 2번 이상 양봉이 뜰 확률이 굉장히 높지만 이번에는 역대급 폭락도 나오고 처음 경험하는 시장이라 그런지 하루마다 지난 패턴처럼 흘러가지 않고 워낙 강력한 악재라서 하루마다 상승 하락, 도저히 예측이 불가능한 차트가 의미 없는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한 반등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장 마감하고 나서도 시간의 거래까지 레버리지가 급등했습니다. 시간의 거래 보시면 코스피 200 지수의 레버리지 이게 시간의 거래에서 4.3%까지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레버리지도 역시 4.2%까지 상승했지만 한 1% 정도를 반납하고선 6시에 2.9% 거의 3% 정도의 체결이 되었습니다. 레버리지가 시간의 거래에서 4%나 오른다는 것은 정말 강력한 기대감이 아닌 이상은 오르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금요일 시장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적게 반등한 것도 아니고 코스피가 7.4%, 코스닥이 9.2%, 그동안 하락한 거에 비해서 별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 수치가 반등했음에도 시간의 거래에서 레버리지가 4%나 오른다는 것은 정말 굉장한 반등 신호가 나왔다는 것인데 미국 증시가 그대로 폭락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우리나라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 출발해 미국 선물 지수가 5%까지 치솟았지만 장 마감하고 상승이 둔화되면서 야간 선물도 상승폭을 전부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야간 선물 지수를 보시면 6시에 출발해서 6시에 1.4%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고가인 한 7시 정도? 저 시간대에 독일이랑 프랑스가 7% 가까이 상승하면서 야간 선물 지수도 2% 정도 찍었지만 결국에 시간이 지나고 상승폭을 전부 다 반납하면서 결국에 마이너스로 돌아서더니 뉴욕 증시가 열리고 생각했던 반등이 나오지 않고 마지막까지 폭락을 해서 야간 선물 지수가 마이너스 2.5%에서 마감했습니다. 월요일 장 시작 전에 미국 선물 지수가 또 급등할 수도 있지만 이미 야간 선물 지수가 이렇게 하락하면서 레버리지의 상승폭을 전부 다 반납시킨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은 이런 기술적 반등, 급반등을 이용해서 빠른 수익을 내고 완벽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올 때까지는 편하게 단타를 치거나 현금을 보유하는 게 최선입니다. 이런 장에서 급반등이 나온 다음에 지켜줘야 될 자리를 못 지킨다면 바로 매도하고 오로지 수급 등에 엎여가지고 추세를 따라가야 됩니다. 지금 차트를 볼 때는 차트는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지수 차트도 무너졌고 일반 종목들도 전부 다 무너진 상태인데 지금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상승한 자리를 지켜줘야 되는 것, 그리고 하락한 자리에서 저점을 깨고 추가 하락이 나오지 않는 것, 그러니까 지켜줘야 될 자리와 가야 될 자리 이런 것만 알아두신다면 그 어떤 시장이 나온다 하더라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미국 증시의 수요일과 목요일에 저점을 보시면 수요일 저점이 더 낮습니다. 저가를 보시면 18,917원, 그러니까 반올림에서 한 19,000포인트? 일단 저 정도를 깨버린다면 추가 하락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추가 하락이 나왔다 하더라도 다시 저 19,000포인트를 회복을 해준다면 그때는 또다시 급반등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는 방법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전 접점과 지켜줘야 될 자리 그리고 회복을 해줘야 될 자리 이런 것만 가지고 계산을 해본다면은 쉽게 대응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더 먼저 열리긴 하지만 월요일 시장에서 미국 증시가 어떤 캔들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수요일 저점을 깨면서 이 가격을 다시 회복을 못 해준다면 단기간에 또 엄청난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저점까지 도달한 상태인데 빠진다 하더라도 당장 회복을 해준다면 상관없습니다. 쭉 빠졌다가 아래 꼬리 강하게 달고선 다시 수요일 저점 수준으로 이상 올라온다면 그때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중요하겠지만 이미 정말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코스닥이 말도 안 되게 빠져서 419포인트, 거의 400을 깨기 직전인데 여기서 400을 깨려면 한 15% 이상 하락이 나와야 됩니다. 그 15%가 하루 만에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나눠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최악의 상황이 나와서는 안 되겠고 코스닥 수급은 당연히 투신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셔야 됩니다. 외국인이 들어오는 게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투신이 이렇게 나가버린다면 이런 장대 음봉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정말 쉽게 비교를 해보더라도 투신이 들어왔을 때 크게 반등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락이 나왔을 때 1,500억치 나갔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하락에도 375원, 그리고 이때 반등 때 화요일 시장에서 115억 원. 그냥 코스닥 지수는 투신이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장 시작하자마자 투신의 흐름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투신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장 시작하자마자는 제대로 된 방향을 잡지 않습니다. 보통 제대로 된 방향이 잡힐 때는 9시 반 정도가 넘어야 되는데 단타로라도 매매할 종목이 없으신 분들은 무리해서 9시 초반에 들어가지 말고 투신의 수급이 확인이 된 다음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들어가더라도 수익을 줄 때 먹고 나오는 것이 중요하며 장 시작하자마자 투신의 수급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보통 코스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으면은 코스피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의 수급은 투신으로 정말 쉽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서 먼저 읽고선 장 시작하자마자 투신이 1억을 매도하면서 시작할 수도 있고 1억을 매수하면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갱신이 될 때 한 1억에서 10억 정도, 그 정도에서 체결이 되면서 시작할 텐데 그 이후에 방향이 잡히는 게 중요합니다. 마이너스로 시작해도 점점 9시 반까지 플러스로 전환이 되어서 이 순매수가 늘어간다면은 그날에는 아래 꼬리가 약간 달리겠지만 아니면 하락으로 출발하겠지만 다시 시초가를 회복해주고 올라올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미국 증시가 폭락을 해서 당연히 시초가에 영향을 주겠지만 시초가에 영향을 주더라도 또 미국 선물 지수가 엄청나게 급등한다면 하락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보합 정도에 시작해서 또 흐름을 좋게 만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월요일 시장에서 미국 선물 지수가 어떻게 출발하고 우리나라 시장이 시초가가 얼마에 형성이 되고 투신의 수급이 어디로 흘러가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장 초반에 사준다 하더라도 이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가 그냥 장 초반에 한 번만 보고선 투신이 산다고 하루 종일 오르는 게 아닙니다. 얘들이 사다가도 10시가 될 수도 있고 11시가 될 수도 있고 12시가 될 수도 있고 언제라도 매도로 전환할 수 있는데 보통 얘들의 흐름은 한 번 사면은 계속 사고 한 번 팔면은 계속 팝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한 번 결정되면은 쭉 오르다가 쉬지 않고 오릅니다. 쉬지 않고 순매수가 쌓이다가 갑자기 매도로 전환이 된다면 단순히 매도했다가 다시 사는 게 아니고 쭉 매도를 합니다. 그냥 일자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데 장중에도 매수를 하다가 다시 매도로 전환하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50억치 매수를 하다가 갑자기 그 50억에서 49억, 48억 이렇게 조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금씩 줄어드는 게 47억, 46억, 그리고 40억 이렇게 계속해서 줄어든다면은 그거는 하루에 순매도가 나오면서 증시가 영망치형 음봉이 뜰 수도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도대체 언제 순매수로 전환이 될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매도세가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매수세도 좀 많이 줄어든 상태이며 삼성전자가 또 개인의 순매수가 약간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지만 신용잔고도 좋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치가 괜찮아졌는데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 게 중요하지만 이거를 확인하기 귀찮다면 그냥 코스닥 종목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융투자나 연기금이나 다 필요 없고 그냥 투신이랑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투신만 참고하셔서 코스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면은 코스피도 억지로라도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 쪽으로 집중해서 똑같이 방향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물론 코스닥 종목은 매매할 생각이 없습니다. 코스닥 종목 중에서도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뭐 괜찮은 종목이 있긴 하지만 쭉 내려가지고 진짜 시가총액이 낮거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코스닥의 이런 종목들보다는 진짜 코스닥을 수급을 보면서 매매하고 싶다면 코스닥 레버리지를 매매하거나 코스피에서 여전히 대형주들이 낙폭이 크기 때문에 변동성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이거나 다 변동성이 하루에도 크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단타칠 종목을 고르신다면 거래대금이 많이 몰리는 레버리지나 인버스, 인버스가 거래대금이 4조 원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인버스 레버리지나 낙폭이 정말 심한 대형주 쪽으로 시선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증시가 반등해야 될 자리에서 실패했다는 것은 엄청난 악재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그 악재가 시초가에 영향을 받을 뿐 시초가 이후가 중요합니다. 시초가 이후에 수급만 들어와 준다면 당연히 양봉으로 반등할 것이고 또 저번처럼 이런 말도 안 되는 순매도가 나온다면은 폭락할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투신이 또 1,500억치 매도가 나오고 코스피에서도 삼성전자를 끝까지 던져버린다면 코스닥 400포인트까지 깨버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 지수 이런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시작 지수를 기준으로 하고 수급에 따라서만 대응을 해주고 욕심 없이 먹고 나올 계획만 잡는다면 그 어떤 시장에서도 손실 없이 수익이 가능합니다. 해외 악재들은 시초가가 잡히는 데만 영향을 줄 뿐 장 시작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수급입니다. 그 수급이 방향을 결정짓는 것이고 월요일 시장에 장 시작하고 나서 코스피에서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올지 아니면 매도가 계속 나올지 코스닥에서는 투신의 매수가 들어올지 아니면 매도가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 까봐야 아는 것이며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줘야지 지금 시장을 정말 쉽게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